옛날 옛적 프랑스의 평화로운 마을 근처에는 경이로운 마법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보통 정원과 달리 특별한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었으며 다양한 꽃과 식물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생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밝은 빛깔의 거대한 장미였습니다. 이 장미는 다른 꽃들보다 더 찬란하게 빛났고 이 장미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장미가 지닌 비밀은 바로 그것이 인간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정한 마음과 순수한 의도를 가진 자만이 장미에게 다가가 소원을 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장미의 전설을 듣고 소원을 빌려 오고는 했으나 대부분이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지 않아 소원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나비 한 마리가 정원에 나타났습니다. 이 나비는 빛나는 날개를 가진 아주 특별한 나비였고 정원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며 주변을 탐험했습니다. 자신의 주변을 탐험하던 나비는 그 거대한 장미를 발견하고 그 장미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나비는 그 장미를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날아올라 장미의 꽃잎 위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나비는 장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름다운 장미야, 너의 빛나는 꽃잎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구나. 너의 비밀을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장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작은 나비여, 나는 인간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네. 하지만 그들의 소원은 종종 그들 자신의 욕심에 의해 더럽혀져 있지. 나에게 자신의 진정한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순수한 자만이 자신의 바람을 이룰 수 있단다. 나비는 장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큰 욕심도 거창한 소원도 없어. 그저 이 정원이 언제나 이렇게 아름답기를 바라. 나를 포함한 모든 생명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내 바람이야. 장미는 나비의 순수한 마음을 느끼고 감동했습니다. 그는 나비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나비여, 내 소원은 진실되고 순수하구나. 그러니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주겠노라. 그리고는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미는 더 밝게 빛났고 그의 아름다움은 정원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정원은 더욱 싱그럽고 생명력으로 가득 찼으며 정원의 모든 생명체는 나비의 마음과 영혼을 느끼고 그와 함께 새롭고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법의 정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소중한 비밀을 간직한 채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설의 장미와 작은 나비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순수함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일에 눈부신 장미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 향기는 멀리 떨어진 섬까지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 정원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릴 마을의 한 소년 피에르라는 이름의 소년은 장미 정원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소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가꾸고 꽃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는 마치 마법처럼 정원의 생명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루는 피에르가 정원에서 일을 하던 중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피에르, 너의 사랑과 이야기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단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장미 정원의 가장 큰 장미에서 흘러나오는 듯했습니다. 피에르는 깜짝 놀라 꽃에 계신 중이 다가가 소곤거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장미는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이 정원의 정령이란다. 당신의 사랑 덕분에 깨어나게 되었지. 하지만 이곳에는 나쁜 마녀 마르셀라가 이 정원의 힘을 탐내어 봉인한 마법이 있어. 만약 우리가 이 숲을 떠나지 않으면 그녀는 돌아와 나를 다시 잠재울 것이야. 피에르는 장미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구할 수 있나요? 장미는 조금 더 기운차게 피어오르며 말했습니다. 마르셀라의 마법책을 찾아서 그녀의 주문을 해제해야 해. 책은 이 정원의 가장 깊은 곳, 불가사의한 호수 옆에 숨겨져 있지. 그곳에 가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피에르는 용기를 내어 장미의 안내에 따라 깊은 정원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앞에는 안개에 쌓인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호수의 물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것은 마법처럼 피에르를 마음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호수 가장자리에서 그는 오래된 마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책을 펼치자 장미 향기가 그 페이지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주문을 풀기 위해 피에르는 장미가 가르쳐준 대로 책의 글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장미 정원의 정령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피에르의 주변에서 정원이 한층 더 빛나며 그 향기는 하늘 높이 퍼져나갔습니다. 마르셀라는 세상을 덮치는 장미 향기에 놀라 그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피에르는 마법을 풀고 장미 정원의 비밀을 지켜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정원을 가꾸며 장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미 정원은 피에르의 사랑의 힘으로 언제나 푸르르고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장미 정원의 소년과 정령의 전설이 되어 릴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피에르와 그의 장미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일깨우며 영원히 함께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메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소녀였죠. 메리의 집은 설산의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설경이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는 수백 년간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설산 깊은 곳에 마법의 정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법의 정원은 한겨울에만 모습을 드러내며 그 기드문 사람들만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원은 믿을 수 없는 마법으로 가득 차 있으며 설산의 모든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법의 정원을 발견하는 이는 자신의 가장 큰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메리는 이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설원의 마법, 정원을 찾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늘 그녀에게 설산이 위험하니 절대 혼자서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메리는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메리는 두터운 옷을 입고 설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눈보라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설산은 험난하고 길을 잃기 쉬웠지만 메리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계속 걸렀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속에 있는 마법의 문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눈꽃 결정을 닮은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뻗어 문을 열자 그녀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사시사철 꽃들이 피어 있었고 나비들은 무리를 지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중심에는 고대의 분수가 있었고 그 위에는 영롱한 보석으로 장식된 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는 사람의 목소리로 메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서와 용감한 소녀여,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메리는 감격하여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과 평화가 영원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현실 세계에서 메리의 마을로 향하는 환상의 빛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메리는 상냥하게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결국 메리는 설산을 무사히 내려왔고 마을에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로 메리의 마을은 전보다 더 평화롭고 따뜻한 곳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곧 프랑스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마법의 정원은 언제나 그 위치는 비밀로 남아 메리의 전설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엔 울창한 숲이 있었고 그 숲 속엔 두 마리의 거대한 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용은 형제였으나 성격이 크게 달랐습니다. 형 용은 불같은 성격으로 마을에 자주 나타나 사람들을 겁주곤 했습니다. 반면 동생 용은 온화하고 인간들에게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형 용의 위협에 시달렸지만 아무도 그 용에게 감히 맞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에밀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에밀은 호기심과 지혜가 넘치는 아이라 언젠가 이 두 용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용들에 대한 전설을 읽고 그들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와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에밀은 용들의 은신처로 알려진 깊은 숲속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걷던 에밀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숲속에서 헤매던 중 에밀은 아름다운 호수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신기하게도 용 두 마리를 마주쳤습니다. 두 용은 에밀을 발견하자 매우 놀랐지만 흥미롭게 바라봤습니다. 용의 형은 불같은 목소리로 에밀을 위협했으나 에밀은 용감하게도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사람들을 겁주는 건가요? 당신들도 이끼와 바람 속에 살지 않나요? 형 용은 에밀의 대담함에 놀랐고 답을 찾기 위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동생 용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은 인간들의 두려움을 먹고 살아가죠. 그런 형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에밀은 그 후로 두 용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형 용도 점점 에밀의 이야기 속에서 지혜와 용기의 본보기를 보곤 했습니다. 마침내 형 용은 에밀의 지혜로운 말에 감화를 받아 마을 사람들을 겁주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과 협력하여 숲과 마을의 경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에밀에게 감사했고 그의 이야기는 훗날 전설로 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지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에밀과 두 용은 이후로도 종종 숲에서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정을 키워갔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